환율은 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요즘같이 환율이 쭉쭉 올라간 적도 있었고, 반대로 환율이 낭떠러지처럼 쭉 내려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 변동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쉽게 말해서 달러 값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달러 값이 비싸졌다는 뜻이고, 환율이 내려갔다고 하면 달러 값이 싸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달러가 2000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분명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사려면 2000원이나 줘야 되니까 달러 값이 오른 것이죠. 이때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하고, 고상하게 달러 가치는 평가절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환율이 오르는 경우만 언급했지만 환율이 내릴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환율이 변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달러 값인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달러를 사는 사람,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를 파는 사람, 즉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앞으로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 3가지 정도를 소개할 텐데, 여기 소개할 내용의 기본 원리는 전부가 이 수요 공급 법칙으로 수렴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간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요인, 1년에서 2년에 걸친 단기적인 요인, 하루 안에 걸친 최단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환율의 장기적인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물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한국과 미국에는 다른 상품은 없고 오로지 사과만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사과 10개가 있고 총 10달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과 하나는 1달러가 되겠죠. 사과가 총 10개가 있고 미국에 있는 돈이 총 10달러라면 당연히 사과 하나는 1달러의 가치를 갖겠죠. 반면 한국에는 사과가 5개가 있고 총 5,000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과 하나는 1,000원의 가치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앞서 사과 한 개는 미국에서 1달러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사과 하나를 매개로 해서 1달러는 1,000원으로 환율이 정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5,000원 더 찍어냈다고 해봅시다. 그게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였건 복지 확충을 위해서였건 어쨌든 급한 대로 한국은행은 돈 5,000원을 더 찍어냈습니다. 앞서 한국에 있는 돈이 총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5,000원이 더해져서 총 10,000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사과 하나는 얼마에 거래될까요? 한국에 사과는 5개, 돈은 총 10,000원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과 하나가 2,000원에 거래되겠죠. 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과 하나를 매개로 1달러는 1,000원이라고 환율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사과 하나가 2,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려서 사과를 매개로 1달러는 2,0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뛰어버리니까 환율도 같이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물가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아주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현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면 이전보다 시중에 원화가 넘치게 되는데요. 원화의 공급이 과잉되는 것이죠. 흔한 것은 가치가 없다.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또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값, 즉 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인상률이 높은 나라는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그랬고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러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물가는 고정인 상태에서 미국 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똑같은 물건인데 이제는 더 많은 달러를 내야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 달러 가치가 똥값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서둘러서 달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달러 값이 내리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일찍 달러를 팔아야 손해를 덜 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미국 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국 물가와 미국 물가는 환율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는 신문에 워낙 자주 나와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나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하는 게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여기서 외국을 미국으로 한정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미국에 상품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BTS가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벌어올수록,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면 올수록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복잡해 보여도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수출이 잘 된다는 말인데요. 경상수지 흑자, 즉 수출이 잘 돼서 수출업자들이 거액의 달러를 받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죠. 그런데 그 말은 외환시장의 달러는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원화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파는 사람, 즉 공급이 늘어나면 그 상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사는 사람, 즉 수요가 늘어나면 그 상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수출업자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되면 달러는 공급이 늘어나고 원화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원화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달러 값인 환율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우르르 몰려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수출업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달러 가치의 하락,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고정된 상황에 경상수지 흑자를 맞는다면 환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7,444억 달러에 달했는데 막상 이 기간 동안 평균 환율은 1,128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라면 분명 경상수지 흑자를 봤으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해외로 거의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 열심히 해서 외환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흘러넘치는 달러를 사들였다는 얘기죠. 결국 수출로 한국으로 들어온 달러가 다시 투자의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수치를 보면 아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444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 금융계정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보면 무려 7,579억으로 경상수지 흑자보다 135억이나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이 기간 동안 안으로 들어왔던 달러보다 밖으로 나간 달러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봤지만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상수지는 분명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도 함께 봐줘야만 환율 변동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즘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경상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달러 가치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달러 값, 즉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줘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의 초단기적인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건 진짜 매일매일이 이유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바로 기대 심리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 달러 가치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원화보다는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라도 하면 한반도 전체의 위험도가 올라갔다는 생각에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후다닥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화는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는 기대가 한번 형성되면 원화 가치는 실제로 떨어질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데 겁에 질린 채 단시간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떼거리 행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원래 떨어질 것보다 더 급락하게 되고 원래 상승할 것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 큰 손들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와서 거기에 동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초단기간에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기대 심리 말고도 자본 투기나 금융자본 거래도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도 어김없이 환율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물가였죠.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또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다뤘죠. 두 번째로는 경상수지가 있었는데요.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머니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간다, 뭐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동시에 사람들이 금융계정으로 해외로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살펴봐야 환율의 변동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 심리였는데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떼거리 행동을 엮어 설명하여 단기간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